스루프 차임들을 통해서 노브랜드 버거 브랜드 신세계 푸드를 운영하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경쟁 브랜드인 KFC 제품을 추천하는 게시물을 SNS에 올려 화제를 모으고 있다는 뉴스를 소개를 한 바 있습니다. 표현한 것은 노브랜드 대 KFC 가격을 보면은 저가 대 상대적 고가, 이렇게 되는데, 가격이 좀 싸다 그래가지고 착한 가격이라고 말하는 언론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고요. 우리나라 디프레이션이 장기화되면은 저가 음식과 고가 음식으로 우리나라 그 음식 가격이 극단화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해 봅니다. 그런데 노브랜드라고 해서 제가 사는 동네에 노브랜드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 프레임에 제가 엮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딱 뭐 다른 거 세트 메뉴 말고 그 요거 음, 그 버거 두 개를 해가지고 부부끼리 하나씩 먹었습니다. 굿 이너프에 제가 좀 낚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신세계 푸드를 한번 분석을 해 봤어요. 어, 3분기 누적 실적인데요. 매출은 5.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324.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에, 마진 폭이 영업 매출이 크게 증가도 안 했는데 영업이익이 이렇게 났다 그러면은 일단 의심을 해야 됩니다.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그리고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회전율은 13회전으로 나타납니다. 분석 결과 재고 자산 회계가 불투명하다. 분식의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확인이 좀 뭐 심증이 확신이 안 갈 때는 그냥 불투명이라고 제가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이렇게 써가지고 중의적인 표현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한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3분기까지 1조 1천억을 달성해서 전년보다 5.3% 증가했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7.7%를 감소시켰어요. 요거는 그 원가 회계상으로는 이익이 좀 적게 나오게 되어 있지만은 스루프상으로는 아주 잘한 겁니다. 매출 원가가 적게 증가했으니까 매출 총이익 한 12% 증가했고요. 매출 총이익률이 0.9% 상승했습니다. 판매관리비 10.5% 증가를 해서 영업이익은 217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22.8%가 증가한 거로 원가회계는 그렇게 결산이 됐는데 스루프스로 보면은 영업이익이 급격한 차이가 납니다. 매출은 뭐 그대로 되는 거고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크게 변동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5.3% 갭이 생기는데 여기에서 상품 및 원부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일자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스루풋이 12.1% 금액으로 증가했고 스루풋율은 2.8% 상승했습니다. 운영비용이 8.2% 증가해가지고 스루풋이 더 높게 증가했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됐고 영업이익은 239억 원으로서 전년도 56억 영업이익보다는 무려 324.1%나 크게 증가했는데 작년에 스루풋 이익과 그 다음에 원가회계 영업이익의 차이가 너무 크게 납니다. 햄버거 팔아가지고 뭔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겠느냐. 신세계 푸드가 이제 그 노브랜드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올해는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22억 원이 더 영업이익이 났는데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상품과 제품, 상품이 더 많네요. 제품의 회전율은 좀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상품이 88억이 줄고 제품은 28억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59억 원, 약 60억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이익이 더 많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거 재고자산의 증감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 나중에 총 제조 비용을 또 뽑게 되는데, 일단 여기에서 이제 유의해서 세심히 봐야 될 그 사건이 하나 있어요.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은 이제 그 회사가 그대로 제시하는 거고, 기초에서 기말을 빼면 플러스로 되면은 재고가 감소했다는 뜻입니다. 마이너스는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그런데 올해는 상품 및 원부재료 매입액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게 5,747억 원인데, 이렇게 그 전부 다 매입액이면은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이 전체 재고자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전체 재고자산이 이만큼 말하자면 감소를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런데 작년에는 사용된 원재료 및 상품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상품의 사용은 상품 매출원가이기 때문에 이 A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원재료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WCAI만이 해당인데,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기준을 재고자산 변동범위를 바꾼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2.5%가 증가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매입액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작년에는 사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매출원가는 똑같다. 왜냐하면은 이게 제품의 변동만 이렇게 표시를 했거든요. 상품도 안 들어가고. 그러면 여기에 그 상품의 이 출고액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매출 비례해서 그 맞는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겠죠. 그런데 제가 질문을 던져보면은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임의로 변경해도 되는가 하는, 제가 뭐 회계 출신은 아니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바꾸면은 그거는 안 될 거예요. 한번 회사가 회계 기준을 정하면은 계속성의 원칙을 지켜 나가야 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서 2023년도 지금 전체 재고자산으로 가져가는 게 몇 년간 계속 돼야 될 겁니다. 아마 뭔가 상황이 있어서 회계 기준을 또 바꾼다면은 뭔가 어딘가는 표시를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그 스르프 분석을 할 때는 무조건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만 변동범위로 해야 된다. 이것이 표준화돼야 된다. 회계가 재고자산 회계가 모범적인 기업은 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느낌이 재고자산 회계가 분식회계의 보고가 되어 버렸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어쨌든 작년에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그 의도성이 있었던 건지 어떤 건지 그거는 아직 파악하기는 좀 어려워요. 어쨌든 뭐 매출원가 재료비가 2.5% 증가했고 운영 경비는 8.2% 증가했습니다. 운영 경비에서 그 판매 관리비를 뺀 게 가공비가 되겠는데, 요것이 이제 그 총 제조 비용에서 37%, 2.6% 증가했고, MC 재료비는 2.6% 감소를 했어요. 여기서도 그 상품 및 원부 재료 가격이 하락했다. 그러면 음식 가격도 좀 판매 가격도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만은, 작년에는 영업이익이 좀 적게 나오도록 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러니까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가지고도 속된 말로 조작이 가능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가요. 그래서 매입액으로 했었고 그 다음에 사용액으로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원재료 하나만 가지더라도 입고액으로 할 거냐 출고액으로 할 거냐, 그게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하고 합쳐져 가지고 매출원가 재료비가 돼야 되는데, 어쨌든 1단계에서 이 재고자산 명세에 의한 WCI 증감액은
60억 원가량이 감소했죠. 아까 재고자산 명세에서 봤지만. 우리 작년에는 이게 351억 원이나 증가를 했었어요. 그런데 회사가 제시한 거로는 올해 138억이죠. 그 갭이 78억 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게 갭이 또 너무 커요. 그래서 올해 전체 재고자산 기준으로 했으니까 BWCI 증감액, 원재료, 미착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하면 요거 일치는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맞는데 요거는 작년 기준으로 한다면은 제품만 해당하는 거로 했거든요. 그러면은 요 334억 원이 뭐냐 그러면은 상품의 그 증가액이에요. 그러면은 요 작년 기준으로 갔다 그러면 올해 또 갭이 생길 거고, 요게 요거만큼 혼선이 있는데, 그 회사가 그 제시한 재고자산 명세에 재고자산 원가에 반영된 금액은 얼마입니다라고 한 것이, 이게 제가 계산하는 MC 비용입니다. 매출원가 재료비하고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앞면에서 비성분해 봤지만은 올해는 매입액으로 되어 있고 작년에는 사용액으로 되어 있어요. 그 갭이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액과 일치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일부 또 좀 갭이 있어요. 그 밑으로. 그래서 재고자산 변동 범위 기준을 이미 변경을 했다. 올해는 전체 재고자산이고 작년에는 제품만 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했느냐? 그 뭔가 영업이익을 조정하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제조비용의 갭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생산 재료비의 갭도 있습니다. 그런데 갭이 11,100만 원 차이가 나요. 이게 또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는 뭐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이런 표현을 해본 적이 있지만은 제가 그 회계 조직에 있을 때 회계하는 분들한테 들은 얘기가 회계법인에서 이제 회계감사 시 여러 명이 나오는데 뭐 이제 이 크게 그 고참도 있고 신참도 오는데 재고자산은 현금흐름표 비교로만 할 확률이 높답니다. 저처럼 그렇게 따지면은 아주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고참에게서는 재무감사 뭐 이런 거 하기에 불편하고 뭐 그 금융자산 평가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하는데 대부분 신참 내기 들어오면은 그 현장 실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드한 재고자산 감사를 맡기지 않겠냐. 그래서 새내기 회계사들에게 오히려 기업회계 담당자가 가르쳐 주면서 감사를 받는다는 그런 증언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뭣도 모르는 애들이 와서 감사를 한다. 공인회계사 자격증은 뭐 달달달 외워서 뭐 패스해서 있지 실무 경험이 얼마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공인회계사 자격은 없어도 그 회계 재정 원가 해서 매출 원가 담당하고 뭐 이런 사람들의 수준을 따라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잘 밝혀내지도 못할 거예요. 제가 스루프 회계로 분석을 하면서 그거가 비교되는 그 방법론을 저는 생각을 해낸 거죠. 어쨌든 좀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운영경비가 인건비가 1372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1.1%뿐이 증가를 안 했어요. 직원 수도 뭐 크게 이두 명밖에 증가를 안 했고 그런데 평균 연봉이 한 4,700만 원뿐이 되질 않네요. 이거는 중소기업 임금 수준 아니에요. 물론 그 이마트도 그 임금 수준이 높진 않습니다만은 이마트보다 더 낮은 것 같아요. 요거 가지고 시집장가 가겠냐? 그러면은 우리나라 현재 수도 서울에서는 못 가죠, 아마. 이거 가지고는 애 못 키운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노인네 은퇴자들도 월 한 4, 500은 있어야 산다고 하는 그런 거를 언론에서 보도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 열둘로 나눠보면은 한 400만 원도 안 돼. 400만 원, 390만 원 정도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월 평균 소득이.
이거 가지고 어떻게 애 새끼들을 키우고 결혼해서 또 출산까지 하겠냐. 안 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어가요. 운반비가 무려 164.3%나 증가했고 매출 증가는 거의 없는데 운반비는 또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지, 지급 수수료는 또 거꾸로 줄어들고요. 그래서 저가 브랜드라고 임금도 저가로 하는 것인지 이렇게 좀 비아냥거림의 그 비꼬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평가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상승을 했고 약 3회 전 상승을 했고 수르픈율도 약 3%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으로 상승을 하면은 일단 가정은 투명하다고 가정을 세웁니다. 재고자산회계가. 그리고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을 17.2%나 갚았어요. 그 돈을 갚았어요. 그 다음에 이자 보상 비율이 좀 올라갔습니다. 지급이 이렇게 그 지급이자가 좀 줄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업이익이 이자 나간 거에 비해서는 2.3배 2.3배 영업이익을 벌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제조업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통계지만은 이렇게 그 순방향 회전율도 상승하고 슬픈율도 상승했으면은 투명회계 가정을 하는데, 투명회계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 가격은 상승했어야 된다. 노브랜드 가서 뭐 버거를 뭐 자주 먹어봤어야 가격이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그걸 알겠는데, 오늘 그래서 사봤는데 유사한 사이즈로 롯데리아에서는 4,500원인데 그 내용물이 부실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그 뭐 하나 그 대표적인 브랜드 하나 4,400원짜리를 먹었는데 우리는 그거 하나 먹고서는 식사한 것 같지도 않고 차라리 4,400원짜리 한 5,000원짜리 그 멸치국수라도 사 먹으면 더 국물도 마시면서 좀 먹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거 하나 가지고는 요기가 안 되고, 아니 식사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냥 요깃감으로 정도. 근데 그 젊은 사람들이 와서 많이 사 먹더라고요. 이제 조금 노브랜드가 이제 정착이 돼가고 있는 것 같은 기분도 있는데, 이게 증명이 될 수 있겠냐 이게요. 그리고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해서 또 재고 회전율이 그 상승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투명회계 과정은 입증이 될 겁니다. 그런데 상품하고 원재료를 구입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비공시해요. 투명성 가정은 아예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없습니다. 판매 가격도 그렇고. 그래서 재고자산 회계가 불투명하다, 이렇게뿐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3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연말 매출액은 1조 한 3,500억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신세계 푸도가. 그러면은 계획은 한 271억 원 넘는 건데 121억 원뿐이 안 남아요. 3분기까지도 이익이 217억 원인데 어떻게 거꾸로 반 가까이 내려갈 수 있느냐. 재고가 계속 내려간다면 그렇게 계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가 회계는. 재고를 8% 증가시킨다면은 매출은 더 안 노력하더라도 한 234억 원의 이익이 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3분기 누적 영업보다 뭐 크게 증가할 것 같진 않아요. 재고를 증가한다 그래도. 요거는 뭐 우수리 가격은 빼서 그런 건지 그런 영향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걸 하나의 그 글쎄요, 단품 납품이라고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자관 판매 가격 책정의 기준으로 봐도 될 겁니다. 이거를 스루풋은 재고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한 137만 원, 그냥 원 단위로 비유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 원가 회계하고 틀리게 231억 원 영업이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고 회전을 18.5회전 정도 해보자. 7.3% 정도 더 좀 매출 노력을 하면은 한 1조 4,698억 원 정도 매출을 하면은 한 696억 원 정도 이익이 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요 밑에 비교를 했지만은 재고가 감소했을 때는 스루풋 회계는 판매 예측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원가 회계는 내려가게 돼 있고, 그것을 4분면으로 통계치를 정리해 놓은 건데요. 재고가 한 8% 정도 감소했기 때문에 재고 회전율은 상승한 거 확인이 이미 됐죠. 그리고 이익이 조금 더 낮죠. 22억 정도. 그리고 판매가는 원가 회계보다 높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좀 높게 나왔죠. 어, 그렇게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금 재무제표로 어, 캐펙스 자본적 투자는 없어요. 거꾸로 줄었고, EH 세후 현금 순이익으로는 771억 원 번거로 돼 있어요. 그리고 채권자한테 1232억 원 갚았습니다. 그래 레버리지율이 25.3%로 감소했고, 그런데 이 현금 이자율이 뭐 이렇게 10.1%나 그렇게 높게 나오냐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기간차인 것 같기도 하고, 일부 갚을 때 몰아서 하는 뭐 그런 것도 지 않겠냐, 뭐 이런 뭐 해지, 계약 해지에 의한 뭐 좀 기본 어떤 확보되는 이자를 또 부담한 걸 수도 있겠고,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급이자 나간 거로 봐서는 이렇게 그 비율이 이렇게 좀 높게 나왔다. 이자율이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주주 잉여 현금 배당액입니다. 29억 배당을 작년에 하고 똑같은 거였는데, 투하자본 대비 그 배당률은 그 0.7%, 전년보다 0.1% 증가했어요. 그리고 최종 1,085억 원의 현금을 벌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어, 자, 채권자한테 1,232억이나 갚았죠. 그렇게 되니까 이게 최종적으로 번 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가는 38,850원으로서 연초보다 9,200원이나 내려갔어요. 그 영업 성적도 그 원가 회계상으로 봐도 큰 변동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음, 이자 부채도 줄였는데도 왜 이렇게 시주 평가가 낮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장부 가격 대비 50% 50%뿐이 해당이 안 되네요. 그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게 이렇게뿐이 대우를 못 받고 있네요. 왜 이렇게 주가가 내려가는지 저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마트가 46.9% 지분 가지고 있고, 조선호텔 리조트가 8.6% 가지고 있고, 연금공단이 7%, 외국인이 한 2점 몇 프로인가 가지고 있어요. 뭐 별로 관심 업종 업체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뜻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있는 자료는 그냥 항상 참고하는 자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정영진 씨가 업계 셀럽이라고 그러시는데, 오늘 그 셀럽한테 그 프레임에 씌워가지고 굿 이너프에 해가지고 버거를 오래간만에 하나 먹어봤어요. 그거 딱 그 세트 메뉴 이런 거 말고 집에 달랑 2개 가져와서 저희 그 어부인하고 하나씩 먹고,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아예 그냥 오늘은 또 김밥을 또 싸가지고 즐겼습니다, 저녁을.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브랜드 뭐 잘 되긴 바라지만 회계 투명성 좀 올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